장문의 카톡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참여하지 않는 회차를 중요하게 강조했다는 걸 자기는 정말 소외감 느꼈고 이해할 수 없다. 사전에 어떤 기류도 없이 빵 때리는 거죠. 그냥 갑자기 뒤통수를 그냥 빡!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스피치 문화를 만들고 있는 백예 씨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자존감 스피치라는 오프라인 참여형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두려움을 줄이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말을 매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력을 더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외에 감정 관련된 거는 자신의 감정을 연기 툴로 표현해보는 연기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이렇게 감정 쓰레기통을 찾아주셨나요? 제가 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고민을 듣는 프로그램도 해요. 네. 거기서도 많은 고민을 들어서 내성이 생긴 줄 알았으나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을 이를 통해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간혹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싶은,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대인관계 문제나 그런 고민이 조금 있어서 오게 됐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힘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힘든 경우는 별로 없으나 간혹 이제 마찬가지시겠지만 누군가를 이끌어주거나 프로그램의 대표 역할로 하다 보면 참가자분들이 약간 편하게 생각해서 선을 넘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좀 있죠. 제가 하는 프로그램 이름 말해도 되나요? 네, 편하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자존감 스피치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한 5년 이상 하면서 한 2,000분 넘게 다녀가셨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분 정도만 유독 저를 힘들게 하는 정도로 진짜 소수긴 해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한 분 한 분이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예를 들면은 진짜 이 프로그램보다는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간혹 스트레스를 주신 분들의 그 에피소드를 한번 풀어보죠. 6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그룹으로 저랑 같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다음 주에 뭐 제주도나 아니면 해외로 놀러를 가는 상황이어서 이제 못 오게 됐다고 합시다. 근데 그 주에 진행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진행자 입장에서는 그 프로그램 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고 참여하시면 좋을 겁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또 다음 주에 오잖아요. 그런 멘트를 쳤어요. 근데 이분이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저한테 장문의 카톡이 오는 거예요. 참여를 못했던 그분이 자기가 참여하지 않는 회차를 중요하게 강조했다는 걸 자기는 정말 소외감 느꼈고 이해할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들이에요. 저는 프로그램 진행에 충실한 건데 이게 약간 벙쩍겠네 이게. 그쵸? 근데 너무 장문으로 읽기도 힘들게 또. 혹시 그 주 자료 공유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은 뭐 다시 들을 수 있나요? 이렇게 좀 가볍게 하는 분들이 열에 9, 뭐 100에 90, 뭐 5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간혹 정말 한 분씩 이렇게 제가 참여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걸 꼭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어야 되나요? 이렇게 오면 이게 그런 의도가 아닌데 약간 자기만의 해석이 많이 개입돼서. 그렇죠. 근데 이걸 또 제가 답장을 할 때도 막 아유 그게 아니고요 이럴 수도 없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아유 그게 아니고요 참가자님 이럴 수도 없고. 그쵸. 또 그렇다고 사실 그 프로그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중요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답장하기가 어려웠어요.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당연한 걸 했을 뿐인데 갑자기 그렇게 온 거면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어떤 기류도 없이 빵 때리는 거죠. 그냥 갑자기 뒤통수를 그냥 빡 때리는 거네 지금. 그래서 답하기가 그때 어려웠어가지고 제가 바로 답장을 못 했었거든요. 너무 장문이니까. 그리고 약간 너무 놀라기도 하고 솔직히 좀 섭섭한 마음도 있었겠어요. 일단 서운해요. 왜냐면 그죠. 제가 그 사람을 미워했으면 화가 났을 텐데 저는 그 참가자분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이런 참가자가 많이 모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좀 좋아했던 분이었어가지고 너무 서운한 거예요. 일단 굉장히 좀 저도 듣는데 충격적이네요. 답장까지 보냈는데 차단을 당한 거죠. 마음을 담았는데 전달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저에게 여행을 간다 하시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상태예요. 또 다른 에피소드도 있다고요.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치가 진짜 없는 거예요?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찬이님이 이제 발표를 해요. 근데 저희 프로그램은 발표 프로그램이지만 듣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듣고 호응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이 다음 순서 발표자가 듣고 나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앞에 발표가 너무 지루해서 제가 좀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이게 상식을 넘어서는 리액션이죠. 그렇게 진짜 얘기를 한다고요? 얘기를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먼저 뱉는 거예요.
어휴, 그건 완전 싸해졌겠는데, 분위기가? 분위기 완전 싸해졌고 군대를 안 가신 분이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의 피드백 나와서 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분위기 보셨죠? 약간 본인이 의식하지 못했지만 어떤 멘트들이 신뢰를 범할 수 있거나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남겼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거기서는 학습의 기회로 삼은 것 같아요, 그걸. 그래서 계속 이제 나온 거죠. 물론 상처 많이 받았겠지만 문제는 정말 그 친구가 군대를 이제 갈 때 고마운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연락하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멤버들 보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이 프로그램 끝나고도. 근데 여기 멤버들이 안 좋아하는. 만나러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은 있었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참 예상치 못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정답 있는 문제 풀듯이 하면 편하겠지만 이게 정답이 없잖아, 인간관계는. 눈치 없는 사람, 무례한 사람, 뭐 아예 그냥 심보가 베베 꼬인 사람, 자격지심 있는 사람. 아기가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나오지 말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악이 있는 분들은 차라리 어떤 명확한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잘못을 얘기하면서 컷하면 되는데 그러면 참 애매해요, 그죠? 어려워. 눈치 없으신 분들.